안녕하세요. HLB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의 주가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무상증자했던 종목들을 검색하는 방법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트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떠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상증자하는 공시들만 보고 싶은 건데, 자, 여기 공시 서류 검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세 검색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를 클릭을 해보면, 자, 이렇게 보고 서명을 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무상증자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최근에 무상증자를 했었던 여러 종목들에 대해서 날짜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 2월달, 1월달 이렇게 역순으로 되어 있고요. 가장 앞에 있는 게 최신 거죠. 그래서 무상증자의 등락률에 대해서는 뉴스기사들을 통해서 평균적인 데이터를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종목별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어떠한 인사이트를 얻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도 주가 추이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식시장에서는 똑똑한 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자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면은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무상증자 보고서를 통해서 다른 종목들도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달에 나온 것들은 최근이기 때문에 아마도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주가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2월달 공시가 나왔던 종목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종목으로 TSI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 결정이 나왔죠. 자, 클릭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2월 22일에 무상증자 결정 1대1 무상증자 100% 무상증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926715 926715 똑같죠. 그래서 자사주는 없는 종목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공시는 2월 22일에 나왔습니다. 자, 2월 22일에 무상증자 공시와 함께 역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22%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고가는 29%까지 찍었다 내려왔던데, 자,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의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서 볼 것은 신주 배정 기준일이 3월 9일인데요. 자, 주말을 제외하고 이틀 전이 3월 5일이 마지막으로 유상증자를 받는 날입니다. 여기도 음봉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이너스 2.51%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다음 날이 바로 마이너스 50%가 찍히는 권리락이죠. 그래서 이 권리락에는 주가를 보니까 고가가 6%, 종가가 2%로 권리락 때는 조금 더 올라서 끝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되는가죠? 자,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날 떨어졌네요. 3% 떨어졌고, 자, 그 다음날도 보면은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고 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두 번의 장대 양봉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저렇게 상승한 이유는 무상증자 때문만은 아닙니다. 뭐였냐? 3월 10일에 기사가 나오기를 배터리 공장용 장비 수주설에 급등했다. 그러니까 무상증자가 있고 나서 호재 기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무상증자가 끝나고 나서 권리락이 있고 나서 콤보로 호재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 저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TSI고요. 자, 이에 대해서 코스닥 시장 본부는 500억 원 규모의 배터리 공장용 장비 수주설에 대한 조의 공시를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아까 시총이 1000억 원인데 500억 원이면은 시총의 절반이죠.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보도가 어떻게 나왔느냐? LG 에너지 솔루션 폴란드 브로츠와프 전기차 배터리 공장용 믹싱 장비 수주에 성공했다. 그래서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LG 폴란드 배터리 공장 장비 수주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계약 체결 여부 및 공급 규모 등 세부 계약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임을 확인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TSI를 정리를 해보자면요, 권리락이 나왔죠. 그런 다음에 며칠 안 있어서 호재 뉴스 기사와 함께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약한 사례 지누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무상증자 결정이 나와 있는데, 자, 무상증자 결정을 보면 0.1이죠 1대1이 아니라 10% 무상증자니까 조금 약하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신주도 10% 수준입니다. 그리고 1사가 아니라 13인 거 보니까 자사주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자기 주식 제외. 자, 지누스는 신주 배정 기준일이 3월 12일이었습니다. 자, 지누스는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라 볼 수 있는데, 2월 24일에 무상증자 결정이 나왔는데, 이게 뭐 10%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2월 24일에 공시가 나왔을 때 오히려 음봉으로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은 대략 1조 2천억 원인데 떨어지고, 그 다음에 흐름을 보면은 권리락 때는 갭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가가 4%, 종가가 1%로 음봉으로 마감했는데, 권리락은 마이너스 8.77%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10%니까. 자, 그 다음은 아이큐어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3천억 원. 여기 권리락이 16%라고 마이너스 적혀 있는 거 보니까 100% 무상증자는 아닌 걸 알겠죠. 그리고 권리락 가격을 보니까 고가가 7%, 종가가 1%로 이렇게 마감이 된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아이큐어 무상증자 결정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2월 22일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아이큐어도 2월 20일에 무상증자 공시로 힘을 받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기본적으로 무상증자 공시에도 힘을 받지 못하는 종목들 특징은 신주 배정 주식수가 0.2, 0.1 이렇게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부분 무상증자가 나오고서 장대양봉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1대1 무상증자, 200% 무상증자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이큐어나 앞에서 봤던 진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10%, 20%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그다지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신주 배정 기준일 3월 9일. 자, 그리고 3월 9일은 이날이고요. 전전날이 권리를 획득하는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주말 빼고 3월 5일 시간에 6시까지가 무상증자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마지막 데드라인이었고, 자, 그 다음날이 권리락이 됩니다. HLB는 이제 월요일에 권리락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아이큐어랑 마찬가지로 금요일에 권리를 마지막으로 획득하고 다음날 월요일에 권리락이 생기게 됩니다. 자, 아이큐어는 고가가 시가가 5%로 해서 음봉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들이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M2I라는 종목을 한번 또 보면요, M2I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 2월 17일에 나왔습니다. 무상증자 결정 1대1 무상증자 100% 무상증자인 걸 알 수가 있겠죠. 2월 17일에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19% 상한가 아닙니다. 19% 장대 양봉으로 끝난 걸 볼 수 있겠는데, 시가총액은 대략 1000억 원대로 소형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상증자는 거의 이게 공식이죠. 1대1 무상증자, 200% 무상증자 이런 것들은 장대 양봉이 굉장히 빈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10% 무상증자, 20% 무상증자 이렇게 되면은 그냥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신주 배정 기준일은 3월 4일입니다. 자, 이제 또 가보면 다음날에도 갭이 떠가지고 고가 15%까지 쐈다가 내려왔고, 자, 그 다음에 가보면 이렇게 권리락 날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권리락이 여기니까 이 전날까지가 이제 매수하는 마지막 날이었고, 자, 다음날 1대1이니까 마이너스 49% 적혀있는 걸 볼 수 있겠고, 저가가 마이너스 3%, 고가가 3%로 이렇게 마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주가를 보면은 여기서 뭐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엔텔스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 엔텔스 무상증자 2월 17일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얘는 0.5가 나왔는데, 자, 1대1 무상증자까지는 아니었지만 0.5 정도도 시장에서는 좀 괜찮게 봤다 봅니다. 그래서 엔텔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500억 원, 굉장히 소형주인데, 자,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니까 고가 20%, 종가 15%까지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0.5 정도까지는 시장에서는 그래도 무상증자다, 이렇게 무상증자 호재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0.2나 0.1은 거의 그냥 반응을 안 한다고 보면 되고, 0.5 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고, 그 다음에 1대1 무상증자, 200% 무상증자 이런 거는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인다. 자, 그리고 다음 주가들을 보면은, 자, 우리가 또 권리락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0.5니까 32% 마이너스 찍혀있는 걸 볼 수 있고, 다음날까지는 조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권리락에는 마이너스 5%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는 이렇게 됐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사례는 KMH인데, HLB랑 차트가 뭐 똑같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한번 하락한 다음에 무상증자 공시가 나온 사례를 보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공시는 2월 16일에 나왔고요. 1대1 무상증자, 100% 무상증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226, 226 똑같으니까 자사주는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여기 보면 자기 주식 없음 이렇게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1대1 무상증자 2월 16일에 나왔는데, 자, 떨어진 다음에 주가는 어떻게 되었는가? 자, 2월 15일, 16일에 약간 5.7% 이렇게 상승을 해서 끝난 걸 볼 수가 있겠고, 다음날에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 터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주 배정 기준일은 3월 3일인데 이때 주가 어떻게 됐을까? 자, 일단 그 전에 KMH 보면은 요게 하락한 폭만큼 거의 다 회복을 했죠. 요런 부분은 HLB랑 비슷하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중간에 차트를 없애면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회복하는 그런 흐름들이 HLB랑 굉장히 좀 비슷한 면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려간 만큼 이렇게 올라갔다. 자, 그 다음에 권리락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됐나 보면은, 자,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전날이 바로 2월 26일이 바로 이제 권리를 마지막으로 획득할 수 있는 날. 자, 그 다음날 권리락에는 갭이 10%가 떴습니다. 시가가 갭이 뜨고서 음봉으로 마감을 한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주가는 여기서 또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가지 무상증자의 사례를 공부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렇게 보고서명, 무상증자로 검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래서 각각 종목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다음에 무상증자 공시가 나왔던 KMH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권리락 때 시가가 갭이 뜨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까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봤었던 가장 인상 깊었던 TSI 같은 경우에는 권리락이 나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호재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호재 뉴스 기사와 함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 HLB도 무상증자 이후에 어떤 호재 뉴스들이 나온다면은 TSI의 사례를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